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평온해 보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solitude라는 이 단어는 고독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앞에 특히 즐거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한테 고독이라면 외로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의미가 다르대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프라이버시라고 말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상태, 사생활을 누리는 상태가 이 고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참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주제 같아요. 고독 힘들기만 하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고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이에요. 이 정신분석학자는 어린 시절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애착 형성,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또 그 어린 시절에 또래와의 관계에서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인 경험을 미리 경험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능력은 이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됐다는 한 가지의 표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막내를 데리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깍꿍놀이 아시죠?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 아이는 어딨나 막 찾아요. 이렇게 피면 웃어요. 예, 깍꿍하면서 엄마가 있다 없다를 반복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애착 인물의 이런 반복 경험을 통해서 좋은 대상에 내입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착 인물이 한 개인의 내면 세계 일부가 되면서 이제 안정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혼자 놀 수 있대요. 혼자 놀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상상도 하고 창의력도 발휘하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무지해서 그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게 자동차를 가지고 막 놀았어요. 근데 소리는 비행기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소리 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동차 소리를 내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끼어든 거예요. 그쵸. 지금 정신분석 공부하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그런 실수 안 하실 거예요. 저같이 전에 공부하기 전에 이 책을 읽었다면 만약에 그런 실수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 세계에서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텐데 너무 아쉬운 거죠, 지금.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분리나 사별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외상들로 인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립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 다수가 이 고립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창작의 방향으로 이 외상이 주는 동력을 통해서 창작의 방향으로 자아 실현으로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독을 통해 상상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자아 실현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사례 나와 있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이관왕한 김재덕 선수예요. 6살 때 엄마랑 아빠랑 헤어져서 할머니 밑에서 컸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동으로 막 이렇게 불안하니까 행동으로 하다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너 가서 행동 이렇게 좀 점잖아지고 와 해서 이렇게 양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10시간을 했대요. 10시간씩. 네,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너무 아파서 힘들 정도로 우리 교수님은 12, 12, 12 얘기하시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700발에서 1000발까지 쏘는 고독의 시간을 혼자 갈고 닦으면서 이런 자아 발견과 자아 실현의 위로를 얻고 있는 거죠. 비트겐슈타인과 칸트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은 이게 신경쇠약에 대한 불안이 되게 심했대요. 또 칸트는 강박증이 강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해체 불안이나 행동 분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인 사고로 질서 지우고 또 일관성을 얻게 하다 보니까 진리를 참고하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 질서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두려움에서 시작되었다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 발견을 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취감이라는 것도 맛보고 그걸 통해서 더 추진력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례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뉴턴 하면 선생님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과가 떠올라요. 네. 그런데 뉴턴은 조산아로 태어났대요. 또 아빠가 뱃속에 있을 때 3달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3살 때까지는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애를 두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11살 때 들어왔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에서 기본적인 신뢰와 신뢰 대 불신 2단계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스톤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이 뉴턴의 후임자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겁이 많고 신중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완전히 한꺼번에 외상을 심하게 겪었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뉴턴은 인간관계를 피했고 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몰두하면서 자아의 존중감을 또 자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과 요하네스 케플러의 타원궤도 법칙이 관측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턴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이론을 받아들이고 끝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혼자의 질문을 던진 거죠, 고독 속에서. 천체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또 어떻게 이게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지? 이걸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뉴턴 하면 한 사람이 이론을 하나 만들기도 되게 힘든데 평생에 4가지나 만들었어요. 이 4가지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천체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얘도 발견하고 얘도 발견하고 얘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턴을 보고 이제까지는 정적이었던 수학의 영역을 동적인 영역으로 확대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 칸트, 뉴턴 모두 추상적인 사고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꽝인 거죠. 네, 대신에 어떻게 했냐. 높은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오랜 고독과 강력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3사람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거죠. 우리 선생님들 아까 이게 무거워져서 막 이게 다이빙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오랜 시간 고독과 강력한 집중. 12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린 절망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스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천재들이 보이는 정신병리학적 증상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건데 한 분야에 확대된 거야. 우리도 선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